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EGFR의 이 상피세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피부를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뉘는데 표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세포가 분열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계속 위로 밀려 올라온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피세포 성장인자들이 어디에서 이제 신호를 줄 거냐? 이쪽이겠죠. 이쪽 기저층에서 이제 신호를 줘가지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위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상피세포는 피부 말고도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요. 소화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물질을 흡수하는데 뭐 예를 들어 영양소를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가지 소화액, 호르몬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것도 상피세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만 상피세포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렁이라는 것은 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도 상피세포가 있으니까 이 약을 써봤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폐포가 이제 이런 거죠. 폐포. 다시 이제 피부로 돌아와서 이제 표피는 이제 진피 위에 있고 진피는 이제 피하 조직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피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느냐? 이 밑에 있는 진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피는 표피랑 이 기저막을 통해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피는 상피세포와 그 밑에 기저층으로 되어 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표피도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저층, 그리고 뭐 요거 그리고 각질층이었습니다. 각질층이 매일 위에 있는 거고 이제 떨어져 나가서 세포가 대체되는 거. 그다음에 기저층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기저층.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뉘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진피입니다. 5개로 나눌 수 있고 여기 중에 이제 기저층이 가장 밑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저층이 바로 이제 기저막과 세포 분열이 활발한 이제 배설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기저막이 뭐냐? 아까 봤듯이 표피층이랑 진피층을 구분시키는 게 기저막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표피, 진피, 피하 지방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또 5개로 나눠지고 요 사이에 있는 게 바로 기저층이고요. 기저막이 이 표피랑 진피를 구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저층이 여기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진피랑 표피랑. 여기까지가 표피입니다. 요게 표피가 아니라 요게 표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만 보고 온 거예요. 진피는 보지도 않았고 이 진피가 굉장히 넓죠. 진피는 표피 아래에 있는 두꺼운 세포층입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 윤기, 긴장도에 관여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상층부터 뭐 유두층 이렇게 또 3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데 이거는 이제 보지는 않을 거고, 아까 봤듯이 진피는 표피로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돌아와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트랙인데요. Treatment failure frequently occurs 라고 되어 있죠. 그 실패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EGF 이제 뮤턴트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뮤턴트라는 것은 different from others라는 건데 이제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돌연변이라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발생한 거냐? 이제 permanent change in its gene, 그러니까 유전자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돌연변이가 생긴 것들이 뮤턴트. 그래서 이제 EGFR 뮤턴트가 있는 NSCLC에 대해서 이제 빈번하게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실패했냐?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응을 했거든요. 처음에 EGFR TKI 약을 썼을 때 먹혔는데, 처음에는 먹혔는데 이제 내성이 생겨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일러를 하게 됐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EGFR TKI만 쓰면은 조금 문제가 이게 좀 약한가 해가지고 아파티닙을 같이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처음에 요약을 하면요, 요 뮤턴트, EGFR 뮤턴트가 있는 환자들에게 EGFR TKI를 썼을 때 처음에는 먹혔는데 이게 계속 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파티닙을 한번 같이 써보자 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있는 게 EGFR TKI 이제 레지스턴스,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혔는데 계속 안 먹히니까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파티닙이랑 같이 썼을 때 어떻게 됐을까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파티닙을 그냥 쓴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아파티닙도 쓰려면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썼다는 건데, 이게 바로 프리비어스 스터디에서 이 아파티닙이랑 같이 했던 게 콤바인드 됐던 게 Prevent Progression of the Disease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진행 정도, 우리가 PFS 할 때 이 P가 요 프로그레션이거든요. 이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커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막았을 때 프로그레션을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아파티닙 이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conducted this trial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fficacy랑 safety of 아파티닙이랑
플러스 EGFR TKI에 대한 임상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EGFR TKI에 대해서 인클루딩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것들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EGFR TKI, 아파티닙은 VEGFR2 TKI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이제 메서드도 있고, 그 다음에 리서치도 있고, 컨클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고서 가면요. 결론적으로 얘네는 굿 클리니컬 이피커시를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굿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좋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patient's quality of life라고 하면은 이제 삶의 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삶의 질도 had been increased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ompliance라는 것은 이제 순응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잘 따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맨날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거 맞아야 된다 하면은 맞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매번 병원 가지고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약으로 먹을 경우에는 꿀꺽하면 끝이니까 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by oral drug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컴플라이언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알약 형태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 그 다음에 이제 PFS도 프롤롱드 되는 경향성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EGFR 21 뮤테이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일 경우에 이런 이제 프롤롱을 이제 관찰했다라는 점도 나와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상피세포의 예시로 피부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복습을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5% 정도의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무게에. 피부는 장벽 역할을 하죠. 근데 또한 이제 햇볕을 비타민 D로 전환해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이라는 것은 피부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긴 사슬 아미노산, 대부분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콜라겐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표피는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각질층, 과립층, 유구층, 기저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요 기저층이었죠. 그래서 표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였고, 진피 아닙니다. 진피 위에 있는 표피에 있는 것이고, 이게 성장과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데 담당을 합니다. 신호가 있어야지 세포 분열을 하겠죠. 그리고 저 기저층에 있는 게 이제 기저막인데요. 이게 바로 진피랑 표피를 경계를 하는 경계부가 기저막입니다. 그래서 기저층에 있는 기저막은 세포 경계막이라고도 하고요. 표피랑 진피 사이를 딱 나눠주는 기저층에 있는 기저막.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피 조직을 조금 일반화하면 여기 상피세포가 있고 여기 기저막이 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신체 내부나 외부를 싸우고 있는 상피세포, 이 상피랑 그 아래 존재하는 지지조기 사이에 이제 기저막이라는 얇은 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EGFR의 E가 바로 상피세포라는 뜻이고요. GF는 그로스 팩터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리세터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 봤던 이제 포스터 디스플레이, 요거는 뭐냐면요, EGFR TKI랑 VEGFR2 TKI, 아파티닙이죠. 이 두 개를 같이 했던 임상 시험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게 이니셜리하게는 리스폰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를 했다. 그래가지고 아파티닙이 저거 같이 했을 때 Prevent Progression of Disease가 있었으니까 좀 괜찮겠다 해가지고 또 같이 써가지고 지금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굿 클리니컬 에피커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알약이기 때문에 컴파일런스나 그 다음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좋았다. 그 다음에 PFS가 프롤롱드 되는 경향을 또 보였다. 그 뮤테이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남성일 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